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1년에 2번 루틴 라이프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체코 리퍼블릭의 프라하입니다. 전에 여러 번 이렇게 갔던 나라들이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과 쉐어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프랑스의 예술가들의 달동네였던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모시겠습니다. 20세기 초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보헤미안으로 불려지며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 초현실주의를 창조한 달동네. 음악 역사와도 매우 관련이 깊죠. 프랑스와 독일은 42도에서 44도가 웃도는 찜통,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이 따로 없었습니다. 프랑스 전 지역은 주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였고 아스팔트와 철도가 녹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헥헥거리며 다닐 곳 다 다니며 촬영을 해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몽마르트르 언덕은 이 프랑스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엔 기어코 가고 말 것이다 작정하고 간 곳입니다. 여행 경로는 LA에서 프랑스 드골 공항까지 11시간 비행, 파리 시가를 전체 볼 수 있는 호텔에서 4일간 묵은 후 5시간 버스를 타고 독일로 넘어가서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탔습니다. 그리고 모젤강, 라인강, 마인강을 끼고 올드 타운들을 방문한 후 체코 리퍼블릭의 프라하에서 5일간 묵었습니다. 유럽은 밤 10시가 되어야 깜깜해지고 7시쯤 동이 틉니다. 그러니 낮이 엄청 길어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제 체질에 딱 맞습니다. 프랑스는 이 고층 건물이 없고 모든 건물이 일정한 높이를 하고 있죠. 이것이 프랑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뚝 솟은 그 에펠타워를 건설했을 때 파리 시민들은 당장 부셔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 멀찌감치 오늘 방문할 몽마르트르 언덕이 보이죠? 아침을 먹고 밖에 나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하라 사막은 저리 가라. 숨이 헉 막힙니다. 프랑스는 워낙 에어 컨디션이 없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이 더위에 유스트된 것인지 숨죽이고 가만히 잘들 있습니다. 몽마르트르 투어는 워낙 유명해서 매일 인파가 엄청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기회를 여러 번 놓쳤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 투어 예약들이 모두 취소되고 저희 그룹에서는 3명만 가게 되었습니다. 파리 개선문을 끼고 시가를 달리며 몽마르트르 언덕에 오르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세메테르 드 몽마르트르 이 묘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곳에 유명 화가, 작가, 음악가들이 많이 잠들어 있으며 화가 드가, 카르멘의 그 작가 누굽니까? 알렉산드르 두마, 독일의 시인 하이네, 오페라타 그리고 캉캉 춤을 작곡한 오펜바흐, 환상 교향곡을 작곡한 베를리오즈가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세계 또 가장 유명한 묘지 페르라세즈가 있는데 이곳에 쇼팽, 비제 그리고 가수 에드피아, 작가 오스카 와일드, 발자크 그리고 화가 모델리아니가 묻혀 있죠. 쇼팽의 몸은 이곳에 묻혔고 심장은 폴란드의 그 홀리교회 벽에 안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몽마르트르 언덕은 19세기부터 그 보헤미안으로 불리던 가난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달동네입니다. 보헤미아란 지금의 그 체코 리퍼블릭의 그 옛 이름이며 처음에는 체코의 로마인 그 집시들이 방세가 싸니까 이 언덕으로 다 모여 살자 가난한 예술가들도 너도 나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고흐와 동생 테오로, 피카소, 라베, 사티, 스크라빈스키, 발라동, 르노와르, 드뷔시, 라벨 같은 이렇게 가난한 예술가들이 꿈과 미래를 안고 보따리를 들고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상징주의의 표본인 그 인상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 강력한 그 표현주의, 고전음악의 그 애국적 요소를 가미한 신고전주의, 그리고 꿈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초현실주의를 발전하는 곳입니다. 기온은 110도, 그러니까 섭씨 42도입니다. 저희 3명을 가이드한 분은 이곳이 이렇게 한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달동네가 아니라 고급 집들이 이렇게 들어섰지만 다행스럽게 이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살던 달동네 건물들은
것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낙서투성인 좁은 골목에는 술에 잔뜩 취한 젊은 반고흐와 피카소가 압생트의 질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2층 건물들 사이에는 손톱만큼도 사이가 없이 따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에 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예술을 논하고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이 가던 중학집이나 카페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지만은 벽에는 아직도 그들의 낙서와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식탁 안 벽에 그 르누아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보이죠? 꼭대기에 오르니 이 좁은 골목의 분위기와 전혀 달리 웅장한 중세기 교회가 위험 있게 우뚝 서 있습니다. 몽마르트라는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이며 아주 무서운 전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3세기경 세인트 드니는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이 박해 속에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 약 10km를 걸으며 설교와 기도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고 마침내 쓰러진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실리카 오브 생드니 그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목 잘린 수도승은 중세기 교회 아니나 그 미술 조각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유래된 것이며 머리를 들고 있는 성인이란 뜻인 케팔로포어라고 불려졌습니다. 케팔로포어 기억하세요? 저와 함께 동행한 두 사람은 친구 같은 아름다운 모녀였으며 함께 사우나 속 같은 그 목마르트 언덕을 오르며 정이 들어 사진도 함께 찍었죠. 모녀가 자매처럼 오손도손 대화하며 여행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곳 언덕은 원래 포도밭이었고 반고흐는 이곳에서 그린 붉은 포도밭을 팔아가지고 한 평 남짓한 한 달 반값을 내고 나는 땡이었습니다. 평생 그림 한 점을 팔았습니다. 근데 쇼팽의 연인이었던 조르드 상두와 동거했던 작가 헨리 뮌세가 보헤미안의 삶과 풍경이라는 문학을 이 신문에 연재하고 또 책으로 출간하면서 몽마르트 예술가들을 멋지게 미화시키자 그 이후로 이곳 예술가 음악가들은 체코의 집시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헤미안 하면은 매우 자유로운 스타일 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 예술가라는 뜻이죠. 이곳에서 이곳 예술가들은 실제 알코올 중독과 매독으로 사망한 자들이 꽤 많았죠. 사티와 라벨이 카페나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쳤고 화가 르누아르는 사티가 평생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발라돈과 발을 절던 화가 툴루즈 로트릭과 춤추는 장면을 즐겨 그렸습니다. 이 장면 꽤 유명한 그림이죠. 발라동은 이 가난한 화가의 모델이기도 했지만 이 화가들을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 20세기 최초로 인상파 여성 화가로 등단하게 된 대단한 여성입니다. 음악가 사티와 동거를 했지만 헤어진 후 그 사티가 평생 사랑한 여성입니다. 이들이 즐겨 듣던 음악은 바로 인상파 음악가 라벨, 스트라빈스키, 사티 그리고 드뷔시 음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바레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즐겨 찾던 카바레를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하고 티켓을 샀습니다. 가격은 두 사람에 350불, 디너와 와인 그리고 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쇼는 총 4시간 1부에 2시간, 2부에 2시간 1부 2시간 동안은 이렇게 디너를 즐기며 샹숑과 이렇게 코믹한 쇼를 봅니다. 20세기 초 사회주의야 꺼져라 하면서 그 캉캉춤을 지금은 이렇게 똥을 입고 캉캉춤을 춥니다. 1부는 이렇게 카메라 촬영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부부터는 사진 촬영 금지. 공연을 보는 내내 쇼크였습니다. 쇼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무대의 모든 배경은 완전 최첨단 컴퓨터와 그 레이저 아트로 디자인해가지고 관객들이 이 무대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막힌 예술적 그 무대 의상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할 원색적 액팅입니다. 공연을 2시간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2사람이 나와서 아주 야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3사람, 4사람 점점 늘어서 거의 나체가 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말 몽땅 벗었으며 예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다 보입니다. 점잖고 자존심 많은 프렌치의 또 다른 면. 다음은 쉽게 볼 수 없는 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르담 사원 하면은 이 세느강 옆에 파리 중심가에 있는 그 작년에 화재가 났던 그 성당 기억하시죠? 사실 이 최초 노트르담 사원의 오리지널은 5세기 초에 지어졌으며 거의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으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600년 전에 지어진 아주 귀한 노트르담 성당 보물을 보고 계십니다. 노트르담이란 우리들의 성녀, 즉 마리아를 뜻하죠. 지금 보시는 성당이 바로 5세기 때 지어진 오리지널 노트르담 사원이며 당시 기독교 탄압으로 그냥 불도 질러지고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막 총알 자국도 있고 상처가 많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있는 이 노트르담 사원은 13세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 다성 음악과 학문을 발전시킨 아르 안티쿠아라고 불려진 곳이죠. 이 노트르담 성당은 다른 성당들이나 다른 사원과 다릅니다. 이 눈으로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입구는 그 아치 모양의 문에 수백 명의 세인트들이 석상으로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처럼 금칠을 전혀 하지 않았고 클래식한 건축물입니다. 올해 가을 패션은 허리를 딱 잘라놓은 것 같은 아래가 봉봉한 것입니다. 남자 패션이나 여자 패션 모두 그 슬림 그 딱딱 맞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장 편한 그냥 어벙벙한 그런 스타일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파리의 거리, 진짜 숨겨진 그 1600년이나 된 오리지널 노트르담 사원 그리고 사람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독일로 모셔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